안녕하세요. 맥키는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레큐로나 질병청에서 내년도 초에 이 5만 명분 추가 계약을 셀트리온 제약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기사가 났는데 주가는 여전히 이제 바닥 수준에서 최근에 수급의 어떤 흐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델타 변이 치료 효과를 확인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난 21일 날도 질병청이 이 치료 효과, 효능은 이제 임상에서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그 효과입니다. 효능하고 효과를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778명을 대상으로 해서 78%까지 낮추더라. 이런 어떤 실제 어떤 효과까지 있는 상태에서 이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 안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추가 공급 관련되는 계약 5만 명분 내년 1분기까지 전국 지정 치료기관에 공급한다.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국내에서 이 공급을 담당하니까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셀트리온이 원가 수준으로 이제 공급을 국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실적에는 크게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셀트리온이 처음에 이제 의도했던 이 질병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 때 국가에서는 국내에서는 원가 공급하고 그 해외에서는 좀 비싸게 하겠다. 이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부분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크게 지금 효과가 없는 차원이죠. 그래서 국내에서 뭐 다른 국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리제론이나 일라일릴리 국가에서 이제 감염병 시대에서 정부 재정으로 이제 이 부분을 처리하는데 이런 어떤 사례들이 결과적으로 크게 지금 의미가 없는 부분인데요. 향후에 이제 이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뭐 이게 좀 변경이 좀 돼야 되는 어떤 부분들인데 여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급 관련되는 부분에 국내에서는 계속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시게 되면 지난주까지 한 3만 1000명, 10만 명 정도 분을 국내에 어떤 배정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다 소화를 못 했는데요. 최근에 한 3개월 정도의 어떤 투여량이 이전에 한 6개월보다 훨씬 많더라. 델타 변이 이후로. 여전히 국내에서는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 인식과 투여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 부분은 분명한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외에서 좀 많이 좀 터져야 되는 어떤 상황이 아직까지 계약이 좀 나오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는 효과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이 전혀 없죠. 사망 사례도 없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국내의 어떤 홍보와 투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자의 어떤 지금 그 팍스로비드 관련되는 부분 국내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사용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요. 레키로나하고는 이제 레키로나 이제 정맥 주사하고 이제 60분간 이제 병원에서 의료진들의 보조로 이제 투여가 되는 다음에 이제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스스로 이제 경구용으로 먹는 이제 치료제죠. 그래서 뭐 유통상에서도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면 경구용 치료니까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하고 적용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번 해가지고 5일간 복용하는 거죠. 그래서 1시간 기존에 이제 이것도 90분에서 60분 줄여놨기 때문에 뭐 그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건 한 번만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편의성에서도 크게 제가 볼 때는 되게 불편하다 이런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는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치료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재택 치료제 치료 상태에서 방역 지침의 어떤 전환에는 뭐 도움이 되면서 양자가 이제 병용하는 어떤 흐름들이 국내에서 계속 이제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는 방역 당국이 11월 달부터 이제 25일부터 생활치료센터에도 하고 병원들도 좀 느리고 한다고 했는데 직접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이 그 미디어의 기자가 체험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게 뭐냐면 방역 당국하고 실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 현장에서 이 홍보라든지 일관성이 있는 어떤 지침 관련되는 부분과 교육과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사실상 좀 부족하다는 거죠. 레키로나 같이 이 훌륭하게 이제 위중증 사망률을 낮게 해주는 이 치료제가 국내에서는 싸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 한제하게 쉽게 지금 답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키로나를 이제 뭐 투여를 받으려면 환자가 직접 병원에 문의하고 맞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야 된다. 참 이게 좀 되게 우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가 생기면 의료진에서 이렇게 국내에서는 경구용 치료제도 싸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선에 있는 병원 보건소에서도 일부에서는 문의를 하게 되면 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전화를 돌리거나 지침도 없다. 예. 그리고 재택치료제 전담병원, 재택치료제 하시는 분들 레키로나 투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강남 베드로병원이라든지 서울시립 서북병원, 희망병원 세 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예약 재고 주말에는 또 운영을 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이제 투여받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런 환경도 있고 레키로나를 받는데 기존 조건도 있죠.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성인 경증, 나이도 이제 뭐 55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 7일 이내에 된다. 이것도 그 이런 상태에서 환경정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들도 지금은 자차 이용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대 목동병원 천원미 호흡기내과 교수가 드라이브 스루의 어떤 선별 치료소도 허용해주고 확진자가 자차로 몰고 가는 것들도 허용해 줘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제한적인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투여 관련되는 부분이 지금 어렵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빠르게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레키로나의 어떤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국내에서는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 숫자를 줄일 수 있었다라고 지금 천원미 교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몰루피라비르라든지 팍스로비드, 몰루피라비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면 안 될 거고요. 이제 하이자의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 경구용 치료제하고 여기에 지금 이제 좀 뭐 간이 나쁜다든지 복용이 어렵고 부작용이 있는 상태에서 라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금 이제 병용에서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개선이 여전히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금 몰루피라비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보시게 되면 허가를 줄 때도 대체 치료제가 없을 경우에만 복용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팍스로비드 관련되는 부분들이 팍스로비드가 이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하이자는 사실 이제 머크 같은 경우에는 효과도 30%밖에 안 되고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종의 옵션으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FDA 이제 권고를 본다고 하면 몰루피라비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지금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구매 관련되는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몰루피라비르를 승인을 거부하면서 계약 파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승인 거부를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약 내용을 먼저 우리가 좀 발표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지만 국내에는 지금 이제 팍스로비드하고 셀테리온 항체 치료제를 병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 몰루피라비르 관련되는 부분들은 빨리 이제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내 이제 김기남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접종 기획 반장도 이제 브리핑에서 몰루피라비르 20만의 이제 송구매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셀트리온 주가의 어떤 흐름들에서는 별로 좀 안 좋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빨리 좀 이제 정상화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이 기관들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그리고 언론 미디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주식 관련되는 기사를 보실 때 100% 신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투자 실력을 많이 올리셔야 되는데요. 자, 셀트리온 물타기 하다가 어느덧 8천만 원 하루하루 지옥. 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왜 셀트리온이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반토막이 나지니까 개인들 주주들이 이제 뭐 연대라든지 행동들을 하고 회사에도 뭐 주주가치 개선을 이야기했어도 별 지금 효과가 없는데 여기에서 지금 왜 그러면 이제 기관들이나 특히 연기금들이 많이 팔았느냐 이 이야기들을 이게 한국경제 그 미디어죠. 펀드매니저들이 주가가 내린 결정적인 원인이 실적 부진, 실적이 3분기부터 확 잡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매도 있지 않고 그 금융당국의 조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018년도부터 사실은 이제 셀트리온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는데 작년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크게 이제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가 올해 들어서 끊임없이 이제 기관들이 팔고 있었다. 근데 최근에 이제 11월 달에 이제 금융당국의 이제 이 그 이야기들, 감리 관련되는 부분이 기사가 그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서에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이 불확실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는 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9년도에 분식 의혹을 하면서 주가가 반토막 났다. 그래서 뭐 공포에 질려서 거래 정지도 뭐 그때 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내던졌다. 거래 재고에 지금은 이제 잘 나가고 있잖아요. 반대적으로 셀트리온과 반대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기간이 거의 1조 넘게 매도, 그 중에서 연기금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보면요. 자산운용사 관계자가 업계에서는 올 초부터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감리에 들어갔다 소문이 돌았다. 이게 자산운용사 관계자가 이 말을 해서 팔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기관들이 리포터를 그 당시 내었으면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우스운 거고요. 그럼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들도 시장에 굉장히 뭐 정보 비대칭성 관련되는 부분을 지금 자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이 자산운용사하고 이 뭐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이 정거사 같은 경우에는 알고서도 그러면 목표 주가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3분기 실적이 떨어지면서 낮췄다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소외감이 많이 들죠. 그러면 뭐 셀트리온 투자해서 예, 그런 어떤 재료가 파는 어떤 원인이었다면 사라고 처음부터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렇게 스토리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이렇다라고 하면 기관들의 어떤 그 윤리성, 신뢰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개인들에게 뭐 우리가 보는 리포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럼 정보를 정확하게 지금 전달을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폐가 있는 어떤 내용들이고요. 마치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결국은 지금 금감원의 어떤 감리 이슈로 빠졌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2018년도부터 계속 빠지고 2019년, 2020년 작년에 이런 부분들은 뭐 그런 게 없다는 어떤 말들이 되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들도 이 미디어의 어떤 해석들을 여러분이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12월 달에 오히려 또 기관과 개인들이 사지 않습니까? 막상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고 추가적으로 개인들을 또 이렇게 하면서 예, 자기들은 사고 그러니까 이런 리포터나 이제 언론 기사를 보실 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다고 할 때의 어떤 나쁜 점, 나쁘다고 할 때의 어떤 반대적인 입장을 보지 못하게 되시게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2018년도 시작된 이제 감리가 금융위가 이를 받아서 감리 심의를 조치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제 주가를 좀 누린다. 이런 어떤 뉘앙스지 않습니까?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2월 달 들어서 수급이 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외국인 보유 수량이 12월 초부터 이 박스권은 여전히 이제 차트 모양은 안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수급이 바뀌고 있고요. 기관들도 지난주부터 사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주가 흐름은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수급이 좀 바뀌고 있는 게 특징인데 오히려 개인들은 3일 동안 많이 팝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기사들의 어떤 리포트를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가는 이제 저평가 영역에 들어갔고 빨리 못 간다 하더라도 2020년, 19년도 이런 어떤 흐름들의 흐름이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기다려져야 이제 저항 때인 이 흐름의 어떤 흐름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이제 악재의 이유라고 되는 것들이 나오는 게 어떤 시장의 논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기 어떤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이제 공부하시고 주가에 움직이는 어떤 변수들이 수급하고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철저하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어떤 전략들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어떤 이제 제약 같은 경우는 양봉이 조금 이제 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급이 도면서 올라갈 때는 확실히 이제 이렇게 수급이 외국인 기관들이 현물에서 좀 사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오늘 셀트리온 0.2입니다. 기사의 내용과 보면 정반대였던 수급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단기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제 좀 주가 수준은 저평가 영역에 이제 이미 들어와 있는 지점이다. 이 부분을 보시면서 투자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